창구 직원 윤미가 영수증과 함께 작은 쪽지를 밀어 넣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지금 바로요. 정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 둘이 휴대폰을 귀에 대며 다가오고 있었고 밖에는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서 있었다. 7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도망쳐 본 적 없는 정자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본능이 소리쳤다.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정자는 비상구로 뛰었고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이 터졌다. 저기다. 붙잡아. 돈 들고 튄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차 사이를 비집으며 달렸다.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다. 공원 화장실에 숨어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열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 3천만 원이 아니었다. 3억 원. 정자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게 뭐야? 그때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말이 스쳤다. 정자야, 절대 창구로 직접 가지 마. 그 돈엔 사정이 있어. 돈 찾으러 농협을 간 이 할머니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경북의 작은 읍내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시장통에선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배추를 골라보고 버스 정류장 앞에선 학생들이 등교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이정자는 집 앞 대문을 나서며 가방 속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75세의 나이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제법 빨랐습니다. 오늘은 꼭 찾아야 해. 준이 등록금 내야 하니까. 손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대학생이 된 손자가 얼마나 기특한지 매일 아침 통화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정자는 버스를 타고 읍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농협은 시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5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 농협 건물도 눈 감고 찾아갈 수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적금 찾으러 가는 건데.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농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엔 벌써 서너 명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정자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오늘 순번은 12번. 좀 기다려야겠네. 정자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서 있는 중년 남자 둘이 계속 정자 쪽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거예요. 둘 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척이나 굳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머리를 짧게 깎았고 다른 한 명은 체격이 좋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는 사람인가? 정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봐선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괜히 불안해져서 시선을 돌렸어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번호판을 응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다음 번호를 불렀어요. 1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자의 차례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은행 일수도 없이 봤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차는 농협 바로 앞 주차 공간에 멈췄습니다. 선팅이 짙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자는 왠지 그 차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저렇게 주차를 하지? 다른 차도 많은데. 중년 남자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는 다른 남자와 눈을 마주치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정자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던지 정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1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이제 정자 차례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도장과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정해, 이정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중년 남자들은 여전히 로비 한쪽에 서 있었어요. 번호표도 뽑지 않고 그저 벽에 기대서서 정자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또다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곧이어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 맞지? 입모양이 그렇게 보였어요.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 등록금을 꼭 찾아야 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드디어 안내방송이 정자의 번호를 불렀어요. 12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정자는 뒤에서 시선이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 남자 둘이 여전히 정자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정자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이름표엔 윤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어요. 적금 좀 찾으려고요. 손주 등록금 내야 해서요. 윤미는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정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저러지? 뭔가 문제라도 있나? 윤미는 정자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뭐예요? 혹시 문제 있어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윤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고 프린터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윤미는 재빨리 메모지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어요. 로비에 있던 중년 남자 둘이 동시에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한 거예요. 둘 다 정자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윤미가 영수증과 함께 작은 쪽지를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영수증이에요. 윤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자는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지금 바로요. 정자는 쪽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어요. 도망치라고? 지금 당장?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윤미는 입술을 깨물며 간절한 눈빛으로 정자를 응시했어요. 제발요, 할머니. 윤미의 입모양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꽉 쥐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에 서 있던 중년 남자 둘이 여전히 정자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정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창구 밖 유리창 너머로 아까 봤던 검은색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농협 건물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로비에 있던 중년 남자 중 한 명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받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밖에 있는 정장 남자를 힐끔 쳐다봤어요.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주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정자는 쪽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글씨가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윤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자는 윤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윤미는 창구 안에서 몸을 낮추며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뒷문으로 가세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도망쳐 본 적이 없었어요. 75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피해 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정자는 영수증과 쪽지를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통장도 급하게 집어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이미 창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정자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남자 중 한 명이 정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뒷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어요. 남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정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직원 전용 공간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고객은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직원이 소리쳤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75세의 나이지만 지금은 젊은이처럼 빨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생존 본능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걸음이었어요.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합시다.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정자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어요. 초록색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비상구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밖으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정자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정자는 난간을 붙잡고 있는 힘껏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자는 계단 끝에 다다랐어요. 밖으로 나가는 철문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어요.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자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농협 건물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차 사이로 몸을 숨기며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기다. 붙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뒤돌아봤어요. 중년 남자 둘이 비상구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잡힐 수 없어. 정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였어요. 정자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정자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정자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차 사이를 비집고 건넜어요.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친 거 아냐? 운전자가 소리쳤지만 정자는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잡아. 돈 들고 튄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들이 정자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자는 더 빨리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시장 골목이 나타났어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정자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채소를 파는 노점상들이 놀라서 비켜섰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 불렀지만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골목 끝에 공원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공원으로 달렸어요.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벤치 뒤에 쪼그리고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정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이 골목 입구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정자를 놓친 듯 했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였어요. 나무 뒤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여 공원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자는 구석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열어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윤미는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펼쳐봤어요. 그 순간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3억 원.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3억 원이었어요. 정자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0, 1억, 2억, 3억.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자는 영수증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원. 아무리 봐도 3억 원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주 등록금 3천만 원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통장에서 나온 돈은 3억 원이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정자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0, 0, 0, 0, 0, 0, 0, 0. 맞았습니다. 3억 원이 틀림없었어요. 정자는 가방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김성호.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자는 통장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통장이었어요. 당신이 남긴 게 이렇게 많았어? 정자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농협 지점장이었던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서류를 집에 가져와 밤늦게까지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정자는 남편이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비싼 옷 한 번 사입지 않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야? 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정자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 힘들면 말하지 말아요. 정자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야 해. 중요한 얘기야. 남편은 천천히 말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내가 농협에 통장 하나 남겨뒀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적금 통장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다른 통장이야.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정자야, 잘 들어. 그 통장은 절대 창구로 직접 가서 찾으면 안 돼. 알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정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통장이면 창구에서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정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돈엔 사정이 있어.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약속해줘. 절대 창구로 직접 가지 마.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복잡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자는 그때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창구로 안 갈게요.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잊고 살았어요. 10년이 흘렀고 손주 등록금이 필요해지자 남편의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적금이 좀 있을 거야. 찾아서 쓰면 되겠지. 정자는 아무 생각 없이 농협에 갔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경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절대 창구로 직접 가지 마. 정자는 그 말을 완전히 잊고 창구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자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을 까먹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경고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돈에는 뭔가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억이나 된다는 건 몰랐어. 정자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3억 원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신,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정자는 남편이 비리를 저질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한 푼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정자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남자들이 정자를 쫓아왔을까요?
왜 윤미는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원 전체를 뒤져.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해봐. 목소리가 바로 밖에서 들렸어요. 정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변기 위로 발을 올렸습니다. 문 아래로 발이 보이면 안 됐어요.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하나씩 칸을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칸 문이 열렸습니다. 없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칸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도 없어. 발소리가 정자가 숨어 있는 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문 손잡이가 덜컹거렸어요. 남자가 문을 잡아당기는 소리였습니다. 잠겨있네.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숨을 참았어요. 야, 여기 사람 있어?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렸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남자는 잠시 기다리더니 아무도 없나 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후 정자는 작은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근처를 계속 수색하고 있을 거예요. 정자는 여기서 더 오래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어요. 정자는 통장과 영수증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기에서 내려왔어요. 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을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공원을 둘러봤어요. 멀리서 남자들이 나무 뒤를 뒤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낮추며 걸었어요. 지금부터 어떡하지? 정자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집 주소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자는 공원 벤치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더 찾아보자. 발소리가 공원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돌처럼 느껴졌어요. 3억 원. 정자는 다시 한번 그 금액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돈이었어요.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정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김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모습, 퇴근 후 손주를 안아주며 좋아하던 모습, 평범하고 따뜻한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정자는 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쯤이었을까요? 남편이 농협지점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어요. 남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정자야, 드디어 지점장이 됐어. 남편은 정자를 껴안으며 웃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된 후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었고 집에서도 밝게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중에 깨어보면 남편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왜 앉아요? 정자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일이 힘들어요? 정자가 다시 물으면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자러 가자.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에 서류를 자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정자가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면 남편은 곧 끝나라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3년 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넥타이도 헐겁게 풀려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왜 그래요, 당신? 어디 아파요? 정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자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정자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또 내쉬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농협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무슨 문제요? 정자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고객 예금이 사라졌어. 남편의 말에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사라져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거야. 내부에서. 남편의 주먹이 떨렸어요. 정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관련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지점장이야. 책임을 져야 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정자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정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자는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증명할 수가 없어. 남편은 주먹으로 무릎을 쳤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책임을 뒤집었을 거야.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게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농협에 나갔습니다. 서류를 뒤지고 장부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정자는 남편이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자야, 찾았어. 남편은 정자를 안았습니다. 뭘 찾았어요? 정자가 물었어요. 비밀 계좌야. 진짜 범인들이 돈을 숨긴 계좌를 찾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무고하다는 걸. 남편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농협 본부에서 통보가 왔어요. 남편이 직무정지를 당한 겁니다.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은 중얼거렸어요. 내가 증거를 찾았는데 오히려 나를 범인으로 몰아? 정자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정자는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 거야, 정자야. 진짜 범인들이 워낙 교묘하게 짰어.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결국 징계를 받았어요.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쫓겨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김지점장이 비리 저질렀대. 그렇게 성실해 보이더니 속은 달랐나 봐. 정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연했어요. 괜찮아, 정자야. 나는 내가 한 일을 알아. 하늘도 알 거야. 남편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남편은 비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의 피해 금액을 모아둔 계좌였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 계좌를 정자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혹시 정자에게 위험이 갈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정자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은 무고했습니다. 오히려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억 원은 남편이 훔친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던 겁니다. 그럼 진짜 범인들은 누구지?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정자를 쫓아온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진짜 범인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정자가 그 돈을 찾으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정자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 이제 내가 끝내야겠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정자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도망만 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정자를 범인으로 몰 수도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요.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정자는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쪽지였습니다. 윤미가 건넨 쪽지. 정자는 쪽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뒷면에 무언가 더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쪽지를 뒤집었어요.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정자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윤미 씨 희망이 보였어요. 정자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보며 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지? 정자는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정자는 초조했습니다. 윤미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됐을까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남자들이 찾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자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며 지나갔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이,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갈 수도 없었고 아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피해를 줄까봐 두려웠어요. 정자는 다시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윤미의 번호를 또 눌렀어요.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제발 정자는 간절히 바랐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아주길.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막막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깜빡이며 공원을 비췄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기 할머니 한 분 계시네요. 경찰관이 정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자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정자 씨 아니신가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순이에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농협 감시 카메라에서 찍힌 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 맞으시죠? 정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정자는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자가 물었어요. 오늘 농협에서 3억 원을 인출하고 도주하셨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니, 그 돈 어디 있으신가요? 정자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건 제 돈이에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경찰관들이 정자를 에스코트했어요. 정자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정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주 등록금을 찾으러 갔던 일, 쪽지를 받은 일, 남자들이 쫓아온 일. 형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군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왜 저를 쫓는지 몰랐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정자는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농협 지점장이었던 남편, 비리 혐의로 징계받았던 남편.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아, 그 사건.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비리로 징계받으셨고 오늘 할머니가 거액을 인출하고 도주하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자는 억울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적금 찾으러 간 거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더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묵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는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철창 안에 들어갔습니다. 딱딱한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날 밤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어요. 경북의 한 농협 지점에서 70대 노인이 3억 원을 인출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노인을 검거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 화면에 농협 건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인출한 돈은 10년 전 비리 혐의로 징계받은 전 지점장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뉴스를 봤어요. 슈퍼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김 지점장 부인 아냐? 맞아. 이정자 할머니야. 세상에 그 할머니가 그런 짓을 하다니.
정자네 집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 할머니 평소엔 착해 보였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남편이 비리 저질렀잖아. 그때 뭔가 숨겨둔 게 있었나 봐. 동네는 금세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3억이나 되는 돈을 숨겨뒀대. 손주 등록금 핑계로 찾으러 갔다더라. 경찰한테 잡혔다며? 사람들은 정자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정자의 손주 준이도 뉴스를 봤습니다. 기숙사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할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럴 리 없었어요. 준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준아, 엄마도 잘 모르겠어. 경찰서에 계신데 내일 가봐야 할 것 같아. 한편 농협에서는 윤미가 불려갔습니다. 지점장실이었어요. 지점장은 윤미를 노려봤습니다. 윤미 씨, 오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윤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에게 쪽지를 건넨 게 사실입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윤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당신이 쪽지를 건넨 게. 윤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점장님, 저는 그냥 할머니가 위험하실 것 같아서. 지점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위험? 무슨 위험 말입니까? 당신이 직무를 방해한 겁니다. 직무정지 처분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지점장의 말에 윤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점장이 소리쳤어요. 윤미는 사물함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아무도 윤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농협 건물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어요. 윤미는 그게 정자의 전화인 줄 몰랐습니다. 직장에서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어뒀거든요. 윤미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자의 소식이었습니다. 윤미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날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정자는 유치장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는데 오히려 정자까지 범인이 됐어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그 집안 원래 문제 있었어. 손주도 불쌍하네. 할머니가 저러니.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어요. 정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차갑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3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딱딱한 침대, 차가운 벽, 희미한 형광등.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밥은 하루 3번 나왔지만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어요. 형사는 매일 정자를 조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정자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몰랐어요. 그냥 손주 등록금 찾으러 간 거예요. 하지만 형사의 얼굴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3천만 원과 3억 원을 헷갈리실 수가 있나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남편분이 생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정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창구로 직접 가지 마.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통장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농협 측에서는 할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할머니 남편분이 10년 전에 횡령 혐의로 징계받으셨잖아요. 그때 빼돌린 돈을 숨겨뒀다가 이번에 인출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 지금으론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한편 윤미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후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자에게 쪽지를 건넨 이유를 해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미는 답변서를 써야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윤미는 그날 밤을 되돌아봤습니다. 왜 쪽지를 건넸을까요? 정자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남자들, 검은색 승합차,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뜬 경고 메시지. 이 계좌는 접근 제한 대상입니다. 윤미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일반 고객 계좌에 왜 제한이 걸려 있을까요? 윤미는 몰래 상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계좌 비고란에 내부 조사 중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윤미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농협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직무정지 당했지만 아직 접근 권한이 살아 있었습니다. 윤미는 김성호 지점장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비리 사건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윤미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조사보고서, 감사 결과, 징계 내용. 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김성호 지점장은 횡령 혐의로 징계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정황상 의심스럽다, 책임자로서 관리 소홀 같은 모호한 표현만 가득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윤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 계좌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윤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성호 지점장이 발견한 비밀 계좌는 고객 예금, 횡령, 자금, 은닉 계좌로 추정됨. 하지만 조사 결과 진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함. 김성호 지점장을 희생양으로 사건 종결. 윤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희생양이라고? 김성호 지점장은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비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하자 책임자인 지점장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겁니다. 윤미는 계속 파일을 뒤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범인들의 명단이 적힌 파일을 찾아낸 거예요. 당시 본부 간부 3명과 지점 직원 2명. 이들이 고객 예금 40억 원을 빼돌렸던 겁니다. 파일 말미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성호 지점장이 이 명단을 제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됨. 대신 김성호 지점장을 관리 소홀 혐의로 징계 처분함. 윤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오히려 범인이 됐으니. 윤미는 파일을 전부 다운로드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는 결심했어요. 정자 할머니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남편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윤미가 알려드려야 했어요. 이틀 뒤 윤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경찰서는 한산했습니다.
윤미는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저 이정자 할머니를 면회하고 싶은데요. 당직 경찰관이 윤미를 쳐다봤습니다. 면회는 낮에만 가능합니다. 윤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갇혀 계세요. 경찰관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3억 원 들고 도주한 건 사실 아닙니까? 윤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는 무고해요. 경찰관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윤미가 대답했어요. 농협 내부 비리 자료입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 남편분은 희생양이었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형사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농협 직원이라는 윤미 씨요?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형사는 윤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윤미는 의자에 앉아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날 농협에서 본 것들, 쪽지를 건넨 이유, 그리고 파일에서 발견한 진실.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던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큰일인데. 형사는 윤미를 바라봤어요. 이 자료 어떻게 구한 겁니까? 윤미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찾았어요. 불법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억울해 보였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세요. 윗선에 보고해야겠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더니 윤미에게 말했어요. 이정자 할머니 만나보시겠어요?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윤미를 유치장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창 앞에 섰어요. 안에 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를 알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윤미 씨?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는 철창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철창 가까이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그 돈은 할머니 남편분 게 아니에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뭔데요? 윤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분은 희생양이었어요. 진짜 범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윤미의 말에 정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희생양이었다고? 남편이 희생양이었다는 말인가요? 정자는 철창을 꼭 붙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윤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농협 내부 자료를 찾았어요.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다 담겨 있어요. 윤미는 서류를 정자에게 보여줬어요. 남편분은 오히려 비리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정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윤미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본부 간부들과 지점 직원들이 고객 예금 40억 원을 빼돌렸어요. 남편분이 그걸 발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가 대답했어요. 증거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농협은 사건을 덮으려고 남편분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으로요.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잘못한 게 없었다는 거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윤미도 눈물을 흘렸어요. 네, 할머니. 남편분은 무고하셨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무혐의 처리될 겁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나갈 수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미 씨가 가져온 자료가 결정적이에요. 철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 나갔습니다. 윤미가 정자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정자는 윤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당신 이제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중앙지검에 가야 해요. 정식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끝까지 가야죠.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모든 걸 바꿀 증인이 됐어요. 윤미 씨, 정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윤미가 대답했어요. 정자는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영영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직장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양심을 지킨 거니까요. 정자는 윤미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정자와 윤미는 민원실로 갔어요.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윤미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농협 비리 사건입니다. 1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윤미는 USB를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검사 한 명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준영 검사입니다. 검사는 정자와 윤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검사는 두 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정자와 윤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 비밀 계좌, 쪽지, 도주, 그리고 진실. 박 검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건 중대 사안입니다. 박 검사가 말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검사는 전화를 걸었어요. 수사팀 긴급 소집하세요. 농협 비리 사건 재수사합니다. 그날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움직였어요. 농협본부에 영장을 들이댔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10년 전 비리 사건 재수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됐습니다. 당시 간부들의 명단이 확보됐어요. 하나둘씩 소환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환된 사람은 당시 본부 이사였던 최동욱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사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최동욱은 당당했습니다. 박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10년 전 고객 예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셨죠? 최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김성호 지점장이 한 일 아닙니까? 박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도한 범행이라는 거요.
박 검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내부 메신저 대화 모두 남아있더군요. 최동욱은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공범들도 하나씩 검거됐습니다. 당시 지점 직원 2명, 본부 간부 2명, 모두 체포됐어요.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10년 전 농협 고객예금 횡령 사건의 진범이 검거됐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후 농협 간부 일당 5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마다 이 소식을 다뤘어요. 당시 비리 혐의로 징계받은 김성호 전 지점장은 사실 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지점장은 오히려 비리를 발견하고 신고하려던 인물이었습니다. 화면에 정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이제 당신 억울함 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비리로 몰려 세상을 떠났어요. 정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남편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떳떳하게 쉴 수 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윤미도 울고 있었어요. 기자가 윤미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왜 나서신 겁니까? 윤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양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억울해 보였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윤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정자와 윤미는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자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뉴스를 봤습니다. 슈퍼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세상에 김 지점장님이 무고하셨대. 우리가 오해했네. 정자 할머니한테 미안하게 됐어. 정자네 집 옆집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사람은 겉모습으로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손주 준이도 뉴스를 봤습니다.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봤어요. 할머니 준이는 울먹였습니다. 친구가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할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셨고, 그날 저녁 정자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윤미가 함께 갔어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산소였습니다. 정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잔디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이제 억울함 풀렸어요. 정자는 울었습니다. 10년 기다렸어요. 당신 믿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정자는 산소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윤미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자의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정자는 집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앞치마를 털고 현관으로 갔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자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우체부가 등기 우편을 건넸어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정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농협중앙회였어요. 정자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공문이 들어 있었어요. 정자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 김성호 지점장 유족 귀하. 10년 전 비리 사건 재조사 결과 김성호 지점장님의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명예를 회복해드리며 당시 부당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또한 김성호 지점장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고객 보상금 3억 원을 유족이신 귀하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점장님께서 고객들을 위해 모아두셨던 금액으로 이제 정당하게 유족에게 귀속됩니다.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자는 농협 본점으로 갔습니다. 윤미가 함께였어요. 사장실로 안내됐습니다. 농협 사장이 정자를 맞이했어요. 이정자 여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 김성호 지점장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농협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건넸어요. 보상금 3억 원입니다. 여사님께 드립니다. 정자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걸어 지킨 돈이었어요. 고객들을 위해 모아뒀던 돈.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김성호 지점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정자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장학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떤 장학회를 만드실 건가요? 정자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김성호 지점장 기념 장학회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바랐던 일이에요. 이제 제가 대신 이루려고 합니다. 서류 작업이 진행됐어요. 한 달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학회가 설립됐어요. 김성호 지점장 기념 장학회. 정자는 이사장이 됐고 윤미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학생 10명이 선발됐어요. 모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정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자는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세요. 수여식이 끝나고 정자와 윤미는 농협지점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고 김성호 지점장 명예회복 기념 장학금 접수처. 정자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당신 이름이 이렇게 빛나네요. 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윤미가 정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지점장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정자는 손주 준이를 만났습니다. 준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준이는 정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 만드셨다면서요? 그래, 할아버지가 바라던 일이었어. 정자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학생들을 사랑하셨단다. 이제 그 마음을 이어가는 거야. 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도요. 정자는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이가 제일 자랑스럽지. 대학생이 되어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준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식사 후 정자는 준이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등록금이야. 할머니가 준비한 거야. 준이는 놀랐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이요? 받아. 마음껏 공부해. 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자도 울었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준이. 며칠 후 정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오후였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윤미가 그날 건넨 쪽지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정자는 쪽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쪽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이 쪽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남편의 억울함도 진실도 모른 채요. 쪽지 한 장이 내 인생을 살렸네.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멀리 윤미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윤미가 다가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자는 커피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윤미 씨.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윤미가 물었어요.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남편 억울함도 풀렸고 남편 뜻도 이뤘고. 정자는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정자는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윤미는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천사예요. 그냥 양심을 따른 거죠. 정자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윤미 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윤미는 대답했어요. 장학회 일하고 가끔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은행 직원 때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아요. 당신은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윤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 분홍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정자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우리 잘하고 있어요. 윤미가 정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저 옆에 있을게요. 평생 함께 할게요. 정자는 윤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공원에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정자야. 이제 편히 쉬어.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억울함은 풀렸고 진실은 밝혀졌고 남편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자는 평온하게 살 수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정자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윤미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저 멀리 농협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새로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받고 김성호 지점장 명예회복 기념 장학금 신청 접수 중. 플래카드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이름이 빛나고 있어요. 이제 영원히 빛날 거예요. 윤미가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자와 윤미의 삶은 계속됐어요. 장학회는 해마다 학생들을 도왔고 김성호 지점장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정직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양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훈은 오래도록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정자는 매일 아침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정자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